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 재난 위기가 점차 커지고 있죠. 실제로 광주 전남은 올 봄까지 50년 만에 역대급 가뭄에 시달렸고 여름에는 기록적 폭우로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역시 온난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피해도 연중 발생하고 있는데요. 올겨울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보다 더 강력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입니다. 오늘 박연재 영산강유역 환경청장과 함께 지역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영산강유역 환경청 예.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이 강이죠. 영산강의 이름을 따니 영산강유역 환경청 환경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인데요. 우리 기관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광주, 전남 지역을 비롯해서 제주, 남해 하동까지 이 환경관리, 이 환경정책을 지원하고 또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지역 주민 한 400만 명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원을 공급하고 또 가뭄, 또 홍수 등에 대응하고 무등산이랄지 다도해 등 또 지역에 좋은 어떤 자연 환경이 많습니다. 이런 어떤 보존 업무, 그 다음에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 관리, 또 여러 가지 유해학 물질로 인한 어떤 사고 대응,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환경 관련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기후 또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상기후가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우리 지역도 지금 보면은 지난해부터 올해 봄까지는 광주 전남에서 사상 초유의 극심한 가뭄을 겪기도 했었고요. 가뭄이 끝나고 나니까 여름에는 또 홍수 때문에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 재난도 잦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앞으로 이게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들 또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최악의 가뭄 상황하고 또 기록적인 어떤 폭우 상황을 연속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상당히 지역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많았을 텐데, 나름 또 그 불편함을 감내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향후에 기후변화로 인한 이러한 자연재난 현상은 굉장히 가속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1월 3일 날 영산강, 섬진강 저희들 물관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영산강, 섬진강 제주권에 대한 향후 10년 동안의 유형 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종합계획에는 2030년까지 안정적인 어떤 그 용수 공급 대책, 그 다음에 대체 수자원 개발, 또 도시 침수 등 대응하는 이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종합 대책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하고 연동해서 저희 관내에는 하루에 한 100만 톤씩 물을 소비하는 광양만권 산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어떤 대책들이랄지 또 하천에 대한 어떤 홍수 예방 대책,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청장님 조금 전에 이제 물관리 종합 계획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 굉장히 또 비중 있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어진 가뭄, 이게 좀 지역민들한테는 많은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식수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될 정도니까요. 그리고 영산강물을 가져다가 쓰느니 많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게 사실 근래에 없었을 정도로 아주 극심했던 가뭄 때문에 생긴 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산강 수질 문제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영산강 수질이 지금 3등급에서 5등급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데 영산강 수질이 이렇게 안 좋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영산강 수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관리가 되어 왔던 겁니까? 영산강은 일단은 하천 유지 유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의 유역 면적은 좀 좁고 상류에 농업용 저수지가 한 4개 정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하천에 흐르는 유량 자체가 상당히 좀 적고요. 그리고 광주 하수처리장, 이 방류수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수위기에는 이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한 70% 정도 영산강 수량에 차지를 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이 수질 관리에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수계에 비해서 농경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농경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비점 오염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관리가 상당히 쉽지 않는 구조적인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민분들이 실제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난 가뭄 때 그래서 영산강을 식수로 활용을 하느냐, 마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게
지금은 수질이 좀 그렇다 하지만 이게 수질 개선을 위한 어떤 작업들이나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면 이게 영산강의 식수로라도 활용이 가능한지 이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예. 저희 청에서도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영산강의 수질을 좀 많이 수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주암댐이랄지 장흥댐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이 물을 좀 활용해서 영산강의 어떤 그 수자원을 좀 확충하는 부분, 또 상류에 농업용 저수지가 상당히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대로 좀 이렇게 하천에 유량으로 좀 확대하는 부분, 그 다음에 광주 하수처리장이 이 수질 관리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 그래서 내년부터 한 1340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수가 수질이 좀 깨끗해지면은 영산강 본류의 어떤 수질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렇게 수질이 개선이 되면은, 일정 부분 또 이렇게 취수도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한급수 직전까지 갔던 지난 가뭄 지역민들한테 많은 충격이었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것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또 올 텐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셨죠. 예, 예. 백서의 그렇습니다. 내용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들이 금년 11월 9일 날 발간한 가뭄 백서입니다. 이 가뭄 백서에는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겪었던 여러 가지 가뭄 대책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수록을 했고요. 거의 대부분 그때 주암댐 물이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그다음에 도서 지역에 굉장히 열악한 조건까지 갔던 그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전부 다 저희들이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 이런 극심한 가뭄 현상이 왔을 때 이게 굉장히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자료는 저희들 영상청 홈페이지나 국가 가뭄 포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하시라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또 겨울철이 되니까 신경 안 쓰게 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대기 오염과 온난화 영향으로 미세먼지도 연중 일상화가 됐습니다. 네, 특히 날씨가 추워지는 12월부터 3월까지가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인데요. 이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또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예. 오늘 미세먼지가 상당히 좀 나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민분들께서 상당히 좀 불편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내일부터는 미세먼지가 좋은 상태로 개선될 예정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좀 계절적인 어떤 요인으로 주로 미세먼지가 12월부터 한 3월까지 농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때 평시보다 좀 강화된 정책을 추진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좀 줄이고자 하는 대책들의 내용이고요. 크게 세 가지 부문에서 정책이 추진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산업 부분에서는 우리 관내에는 대형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22개 사업장이 미세먼지 시즌에는 좀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좀 줄이는, 그래서 전체 배출량의 사업장마다 한 10에서 한 15% 정도를 더 줄이는 노력을 같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저희 청에서 여러 가지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해서 이렇게 불법 배출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송 부분에서 올해 광주 지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광주 시내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5등급 차량 차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또 조기 폐차랄지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 분야에서는 에너지 절감이랄지 이런 차원에서 난방 온도를 가급적 한 18도씨로 권고를 유지를 하고, 특히 저희들이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됩니다. 이때는 공공기관의 차량이 2부제로 강화가 됩니다. 좀 시민분들께서도 좀 불편하시더라도 전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좀 줄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추진이 됩니다. 네.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일회용품에 대한 보증금제. 이제 지난 9월에 환경부가 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을 백지화했는데요. 환경단체들은 일회용품 감축 의무를 완전히 저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제 권장되고 있는 사항일 텐데요. 자, 영상광역환경청에서는 일회용품 감량 대책 여전히 추진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최근에 종이컵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서 이렇게 일회용품 전반에 대해서 정책이 후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가 확대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 상승,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카페랄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을 좀 반영해서 종이컵은 좀 강제적인 어떤 사용 금지보다 가급적 자발적인 어떤 권고 내지는 국가 지원을 통해서 좀 줄여가자, 이렇게 하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요. 지난 9월에 저희 환경부에서 이미 현장에서 안착된 18개 일회용 품목하고 또 작년 11월부터 한 1년 동안 종이컵을 비롯해서 5개 품목을 계도 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컵은 이번에 이제 규제 대상에서 좀 빼고 나머지 4개 품목, 플라스틱 빨대랄지 이 비닐봉투, 그다음에 우산 비닐, 이 플라스틱 응원용품은 규제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부는 기존의 어떤 규제하는 어떤 정책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지원 정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소상공인 입장에서 다회용품 사용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다회용 컵이랄지 식기세척기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국고로 좀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우수하게 참여하는 매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금리를 좀 더 할인해주는 이런 정책을 지금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좀 타이트하긴 합니다만, 가뭄 문제, 대기질, 일회용품 문제 오늘 많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2024년 어떤 점을 가장 중점을 두고 업무를 준비를 해 나가실지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지역은 2020년에 섬진강 홍수 그리고 작년하고 금년 상반기에 극한 가뭄 상황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어떤 기상재해에 강하고 안전한 영산강, 섬진강 유형 물관리 체계를 확립을 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어떤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극한 가뭄에도 문제가 없는 이 광양만권 산단, 용수 공급 대책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세부적으로 차질 없이 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또 자연재해가 심하다 보니까 하천의 범람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관내에 하천 정비 예산이 한 35%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홍수 유발 가능성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충이랄지 정비 사업을 확충을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관내에는 강이랄지 하천을 주제로 한 축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에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일회용품도 줄이고 또 환경 교육도 강화하고 지역민들하고 소통하는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박연재 환경청장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